여러분 스케치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CAD가 늦게 사용할 수 있게 돼가지고 CAD 파일을 이제 불러 들여오는 걸로 해야 되는데 매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CAD 파일이 2020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라이센스 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나 봐요.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됐었는데 그래서 CAD를 배워야지 이게 이제 세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인터페이스를 스케치업 인터페이스를 배웠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많은 건 배우지 않고 간단한 게 할게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거는 옛날에 이제 제 책인데 맥스로 이제 이게 그려진 렌더링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맥스는 좀 어려운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렌더링 도구인데 여기는 애니메이션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비율을 할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포토샵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렌더링 걸었으면 입체적으로 요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마무리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포토샵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학년부터 배웠던 거를 졸전에는 다 포함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응용을 해야 돼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어떤 버릇을 기르시라고. 그래서 이런 게 CAD 도면이 없으니까 요 도면을 할 거예요. 이거를 홈 도면이라 해가지고 먼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레이아웃 어떤 도면 배치인데 내부의 개념 구성이나 계약안에 설정되면 도면의 축적을 정하고 대략적인 도면을 배치해 본다. 그래서 이제 평면도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작업을 할 때 여러분 제도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다 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를 맡기 전에는 제도 시간이 있었는데 강의 터치를 못해요. 선배들 하다 보니까 도면 시간에 있었는데 도면을 못 그리는 거야. 도면 캐드도 못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가지 없고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 큰 코 다친다고 해서할 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우리가 이제 도면 그릴 때 1학년 때 간혹가다 내가 이제 라든지 그런 거 설명했으면은 여러분 중심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우리는 이제 그 건물 볼 때는 외관을 이제 치수를 쟀는데 우리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든지 외관 치수를 재잖아요. 이거를 도면화 시킬 때는 중심축부터 그려요. 그래서 도면의 윤곽 위치를 이렇게 도면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 여기에 이게 이제 그 제도판이 옛날에 그리고 이제 이건 T자형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지면 T자죠. 그리고 이걸 T자로 간다고. 일자로 된 거는 I자라고 그러고 내가 이 제도판 안에 이 종이를 드레싱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3선이 중심선이에요. 이렇게 이제 배치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축적으로 이제 그려져야겠죠. 축적. 그래서 중심선하고 그리드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 이제 가로축 외 세로축 하면 버블을 이제 동그랗게 이제 그려 놓는다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축선으로 번호 럼버링을 돼 있어 가지고 도면이 이제 복잡한 거 그릴 때는 가로로 이게 숫자래봬요. A 뭐 A35번에 L 뭐 이렇게 몇 번 그러면 이쪽 축 이쪽 축 해가지고 이 부분을 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면을 보면은 우리 도면을 꼭 봐야 되는 게 여러분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집을 살 때라든지 청에 어떤 집의 도면이 다 건축 도면이 있어요. 도면을 보면 이제 그 방위가 이제 설정되어 있어요. 지금 삼각형 위쪽으로 이제 북이라든지 N자가 이제 방위를 표시하는데 이런 표시가 없을 때는 그냥 이제 상하 좌우로 했을 때 상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런 방위 표시가 없을 때는 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스케치업을 공간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조경 쪽에 이제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면을 그리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 제품 하면은 취업하기 다 힘드니까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어요. 인테리어나 이제 건축을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정년퇴임 할 때 요즘은 뭐 386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 IMF 이후 평생 직장이 없어졌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회사에서 뭐 계약직이라든지 그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게 거의 뭐 직업적으로 많은데, 제품 디자인도 어느 정도 나이 되면 가야 돼요. 근데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기술직 같이 자기가 이제 체력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품 디자인을 전공해서도 인테리어나 기타 이제 이런 쪽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디자인 논에 보면은 바우하우스가 1920년대 독일에서 이제 세워져 가지고 최초의 이제 디자인 학교인데, 바우하우스의 이제 개념은 교수 중에 설계, 실제 엔지니어,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두 교수가 이제 가리키면은 바우하우스의 출신은 설계랑 만드는 사람이랑 같이 두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표예요. 프로페셔널한 어떤 디자이너를 배출하는 게 컨셉이 좋죠. 그래서 세워졌는데, 대전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디자인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미국이 이제 강대국이 되면서 영어가 공통적으로 됐죠. 미국은 이제 인치라든지 피트의 개념으로 이제 단위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미리로 써요. 미리. 명령을 하나 이렇게 배우면은 세 가지 스케치업, 라이너, 기타, 캐드까지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뭉쳐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건데, 어제 디자인 솔루션은 캐드를 내가 가져온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과목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냥 해드리는 건데, 장사법 때문에 한 10학점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평생 살 때 그 사이클이 위로 올라갈 때 자기가 이제 태어났고 그 시기가 이제 잘 맞으면은 굉장히 인생을 편하게 살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운동 좀 따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이제 들어가면은 입구 쪽에서 이제 벽체가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리셉션 룸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내 데스크가 있을 거고 뒤에 어떤 안내판도 있고, 이게 이제 한 언제쯤 했을까? 한 96년 정도에 이제 그린 도면일 것 같은데, 지금 책은 이제 절판돼 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 교수가 뭐 이것저것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잘할까.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는 떨어지진 않아요. 제품 디자인이 있지만은 외부 일은 건축이나 도시 디자인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큰 걸 해야지 작은 걸 할 수 있어요. 가구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나는 절대 반대하고 인테리어를 해라 그러는데,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가구를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가구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했다가 이 큰 거를 못 한다고. 배울 때는 어려운데 어떤 분야를 가더라든지 3년은 해야 돼요. 3년. 그래서 대리나 계장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못 참고 퇴사시켜 버리는데, 여러분 어떤 좋은 회사도 그렇지만 1년 안에 30%가 나가요. 그게 평균이야. 그래서 피라미드 같이 나중에는 사원, 계장, 대리, 가장, 부장, 이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라미드 구조가 돼요. 그게 이제 조직이라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하나하나 어떤 귀중하게 이제 들을 때 자기 주변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인테리어과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거를 상상하면서 아 저렇구나 해가지고 이해를 하라고. 분야든지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평생 알아도 공부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 원리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도면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책으로 옛날에는 외우게 하는 교수도 있었어요. 저희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이제 교수님이 이상한 교수님이야. 왜 그러면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큰 틀에 했다가 대입하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되는데, 디자인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미안하겠지만은 실제 잘 모르셔 도면을.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자동차 디자인만 했다고 이렇게 했으면은 나도 이런 도면이라든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회사 나와서 건축 배우면서 출시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도면 그리고, 다만 자동차 회사에 있을 때 저는 이제 특허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90년대 회사 들어갈 때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고, 엔지니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디자인을 왜 안 되느냐, 일본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간도라. 그래서 제가 이제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엔지니어보다도 더 잘 그렸어요. 그래서 회사 나와서 한 3년 정도 됐나?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특허비를 받았는데,
어떤 분야를 가든지 여러분 이제 그 파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걸 왜 배울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돈 벌면은 인테리어 안 할까요? 94년대 이제 여의도에 인테리어를 해주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보다도 주방이 더 비싸더라고요. 고가구들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처음에 첫째가 이제 스케일로 축적으로 일단은 이 도면 안에 다 그려져요. 도면 사이즈에 우리가 축적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그리는 게 보통 제도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중심선을 그린다. 근데 중심선은 실제는 없어요. 그죠? 핸드폰도 이렇게 보면 중심선은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만들려면 중심선부터 그리는 게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1번은 일단 이거는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걸 이주니까 도면 윤곽선의 위치를 정한다. 2번은 방위를 설정한다. 내부의 경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 남쪽으로 설정하고 가상의 북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실제 이런 게 없더라도 이걸 안 쓰면은 위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선이 그리드를 그린다. 캐드라든지 스케치업이라든지 라이노드 오스냅이라는 얘기를 내가 가끔씩 했을 거야. 이게 이제 그리드 설정하는 거예요. 오서 해가지고. 그래서 오스냅 보면은 중심선, 미들선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토샵 같은 거는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그 프로그램에 옮겨 놓은 거겠죠. 그리고 캐드는 제도 그리는 거를 옮겨 놓은 거로 이제 보시면 돼요. 손도면을 왜 그릴까? 그리고 이제 캐드 할 때는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빨라. 처음에 이제 중심선을 그리게 된다면 두 번째는 이제 건축일 때, 인테리어 할 때 이제 기둥을 먼저 그려요. 중심에 이제 이렇게 위치된다고요. 그래서 네 번째 기둥의 위치를 표시한다. 다섯 번째, 주된 윤곽선 및 구조 요소나 벽의 위치를 정하는 선을 그린다. 벽체를 그리는데 그래서 벽체가 실제 도면 할 때는 더 디테일하게 하고 상세 도면도 이제 그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상세 도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시면 되고 외벽은 어떻게 돼요? 외부 바람이 이제 이렇게 들이치기 때문에 굉장히 250 이상이 된다고. 외벽은 좀 더 두껍고 내벽은 외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직접적인 공기가 이제 차단이 되니까 이 내벽은 조금 더 얇아요. 벽 두께가. 이렇게 고정적인 이제 창문이 이제 그려졌으면 벽체 벽에 붙은 창문이 이제 그려져요. 창문, 계단 같은 거. 그래서 창문, 입구, 계단 같은 것을 이제 살짝 이제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를 잡고 이 살짝 어떤 그 범위에 중심축에서 이제 그려지는데 3의 배수로 그려져요. 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900mm거든요. 그러면 900mm면 90cm잖아요. 지금 내가 900mm라 하는 거는 90cm라고는 안 그래요. 보통 이제 도면으로 얘기했을 때는 900. 그러면 뒤에 어떤 그 단위가 없더라도 900mm, 그래 90cm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3의 배수는 뭐예요? 1200, 1500, 1800, 2100, 2700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로 생각하면 그게 공역구격으로 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닌 거는 있지만은 드물어요. 무식하게 이제 외우면 그건 바보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3의 배수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쉽게 접근이 쉬워요. 벽에 고정된 문을 이제 그리고 이렇게 선의 굵기 크기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가구 문의 개폐, 계단, 디딤판 등 세세한 것을 그린다. 고정적인 게 해가지고 이게 문이 열린다든지 아니면은 창문 미닫이나 여닫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려지면은 이제 계단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죠. 이런 그려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 타일이라든지 그런 패턴 같은 거 이제 그리면 이제 이게 도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탕비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계단 밑에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 사람이 왔을 때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커피를 탄다든지 뭔가 이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뒤에 가서 싱크대가 있는 게 커피라든지 이런 걸 타는 거예요. 씻고 뭐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면 이 계단을 쭉 그리다 보면은 이
따로 평면도를 그려야 돼요. 그거 대신에 이 절단면을 그려놓고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더 쉽겠죠. 그리고 이제 어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분 같은 거를 갖다 놓으면은 좀 이뻐져요. 도면이. 바닥 패턴을 제일 나중에 그려줘요. 그래서 완성되면은 이 섹션 원의 이제 삼각형이라는 게 삼각형 어떤 뿔로 가는 게 이제 그 방향이에요. 내가 그 C는 요 면에 이제 보이는 인면들을 그리는 거고, A는 이 인폼에서 이쪽에서 입구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입구는 뭐예요? 이제 모델하우스인데 가서 이렇게 도면을 본다고. 모델하우스 이제 가기 전에 그러면은 입구부터 찾아야 돼요. 입구 엔터런스 해가지고 ENT라고 보통은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가 이제 방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보게 된다고. 평면도 인면도 표시해요. 그래서 스케일이 지금 60분의 1로 그려진 거죠. 플로어 플랜 평면도. 캐드도 마찬가지죠. 이 평면도를 이 순서대로 이제 그려 놓으면은 레이어로 그래서 분할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스케치업하고 여러분 이제 라이노 할 때 레이어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이유는 실물을 안 한 사람들이 가리키면은 이런 건 몰라요. 레이어가 왜 중요한지. 그러면 책 보고 계속 어떤 그 지식이 얕다 보니까 뭐를 가르쳐 줘야지 모르는 거지. 회사 들어가면은 쓰는 명령 게임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몰랐을 때 그 자동차 회사 나와서 굉장히 두꺼운 책을 보고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은 앞 페이지에서 이렇게 배우고 뭐 500, 600페이지 뒤로 갈수록 앞에 거 다 까먹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 왜 안 가르쳐 주냐, 뭐 많이 가르쳐 주더라도 못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수용이 안 돼. 그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라도 단기 기억이라는 게 7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9개, 적게 기억하는 사람은 5개 게임이 이제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천재더라도, 천재도 마찬가지예요. 9개 이상 기억을 못 해요. 옛날에 이제 무역의 대행지 같은 데 나온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런 기억은 이제 기억법이라든지 이미지로 이제 기억하는 어떤 기법이 있는데, 도서관 가서 그걸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무식하게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 기억법이라든지 충격요법으로 기억하면은 10분만 보더라도 그 다음날 시험 점수를 잘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도서관 같은 데 잘 다니면은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요. 기억법, 소프법.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 가서 저도 이제 찾은 건데, 지금도 이제 그런 이미지 기억법을 써먹어요. 무식하게 이제 공부하지 않고 요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든 요령이 좀 있어야 돼요. 캐드도 마찬가지로 이게 평면이 그려졌으면은 요 레이어로 이제 딱 죽이면은 이 벽체만 나와요. 그러면 이 벽체 가지고 또 천장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문을 이렇게 그 없애고 손도면 할 때는 X표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A면이 있죠. A면 이게 여기서 입구에서 이제 이쪽 면을 인폼 보는 게,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션 A예요. 이것도 60분의 1인데 스케일이. 그래서 이제 맥스라는 거는 이제 내가 회사 옛날에 강남에서 사업할 때 맥스라는 게 이제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맥스 R&D, 이거는 뭐 연구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조명기구가 있고 이 인폼이 있고, 이거는 이제 사람. 저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그려요. 이것도 사람도 수백 번 연습한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SK 성경인데 지금 이제 그 SK죠. 이제 거기서 일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코엑스 쪽에 간판을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줬어요, 학생 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품 교수지만 내가 이제 들어갈 때는 그 홍대는 2학년 때 이제 이렇게 전공이 갈렸다고. 그래서 그 당시 때도 시각이 많기 때문에 저는 미래는 제품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자리 잡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 제품을 했고, 옛날 사람들은 이 예체능 하는 게 군기 딱 알맞다고 그래서 잘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림을 그리는데 돈 버는 그림을 그린다 해가지고 디자인 쪽으로 이제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반대한 게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순수회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은 소비자의 어떤 그 리드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작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비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그 디자인적으로 누르든지 아니면 그 오너한테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돈을 못 받거든. 아니면은 자기가 정말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리드를 해가야 돼요. 리드. 인면도고 이제 B가 이쪽이죠. 이쪽 밖에. 그러면은 회사가 가면 이제 선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밀러, 거울이라든지 아니면 칼라 BP, 비닐 페인트라고 쓴 거예요. BP는. 그래서 약자로 이제 많이 쓰는데 처음에 저도 회사 들어갈 때 PT 하는데 이게 PT가 뭔가 했는데 그런 약자죠. 그래서 엘리베이션 B, 요거는 이제 그 단면도니까 안에 어떤 싱크대. 그래서 600으로 했어요. 아까 이제 그 뭐예요? 600, 1500, 600. 3의 배수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C, 엘리베이션 C. 여기 보이는 스틸 파이프는 계단 이제 난간을 스틸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칼라, 라카. 여러분 라카 알죠? 페인트 칠할 때 아니면 제품 할 때 마무리 스프레이로 이제 뿌린다. 그걸 라카인데 칼라, 라카, 핀, PIN은 이제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써주면 이게 도면이거든요. 그리고 T 10mm. 그러면 유리인데 10mm 클리어 그라스. 그러니까 투명한 어떤 그라스를 여기다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00이고 요거는 1800. 그래서 1800이면 의자 하나 들어가서 사람이 의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여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케치업 보면은 휴먼 스케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델 베이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게 스케치업을 하면서 만들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회사 직원을 이제 그 아이콘화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전업 되면은 어떨 때는 남자가 있고 어떨 때는 여자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직원의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위에 강천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복잡해요. 이게 상드레하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 절단면이고 형광등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 이제 조명등이 아니면 LED 등이 바꿔지겠죠. 이렇게 공간 쪽으로 이제 불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제 카페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이제 간접조명이 많죠. 이런 걸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고목 되고 합판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걸 보고 목수라든지 기타 단품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설치해 주죠. 천정을 떼어내면은 이거는 스터드라고 그러거든요. 슬라브에 앙카 볼코 내려와서 고정시키고 또 이제 여기에 이런 석고보드라든지 그 투플라이는 투하고 PL, Y를 이제 플라이라고 그러는데 석고를 T 9mm짜리를 이제 그 두 개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고보드는 하나를 했을 때는 굉장히 힘이 없는데 두 개가 이제 받쳐서 이제 공사 시공하면은 굉장히 튼튼해져요. 그리고 이제 석고는 불에 안 타요. 그래서 이제 그 불났을 때 번지질 않죠. 석고보드, 투플라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도면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섹션이 요 부분을 이제 나타낸 거고 그죠? 여기 보면은 밀러도 있고 여기 조명이 있고 여기 조명이 있고 사인 있고 이게 이제 그 인폼 데스크예요. 여기는 이제 그 뒤에 벽면인데 이런 어떤 그 매지 이게 들어간 걸 매지라고 그래요. 이 무늬목 매지에다가 이게 이제 무늬 살짝 하면은 안 보이게끔 여기에 보인 무늬라고 이제 써붙이면 어떻게 돼요? 좀 보기 싫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그냥 컨셉으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운라이트 하는 거 스포트 하고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간접 조명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설계 도면을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식물 화분 내놓고 의자 같은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디자인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기성품 여러분 이제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뭐 이런 공간을 인테리어 공간을 할 때 금액이 상당히 업해요. 그래서 공간에 이제 이렇게 그 공간 비열을 하고 실제 을지로다든지 옛날에는 이제 경기도 교회 쪽에 보면은 가구 만드는 이제 공장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데에서 외부에서 유명하는 거를 카피본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그래서 그런 걸 사다가 이제 이렇게 놔주고 그래요. 그리고 조명도 막 그런 게 많고요. 강남에 이렇게 뒷골목 가면은
이 카피본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유명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카피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창조가 있어요. 그게 과정이에요. 카피 없이 갑자기 자기가 유명한 어떤 디자인이 된다? 그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이제 디자인을 못하고 그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유명한 어떤 디자이너는 꼭 그 과정을 갖춰요. 어렸을 때 아니면 학생 때 수없이 어떤 반복적으로 그 스케치하고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한다고 그 다음에 창조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졸전하실 때 자기가 이제 그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과정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제 무조건 해야 돼요. 아무리 유명 사람 가르쳐두라도 그 과정이 안 되면은 디자인은 굉장히 어려워요. 갑자기 이제 일치월장 하는 건 절대 없어요. 자기가 어떤 늘다가 또 안 늘어요. 그게 이제 나는 왜 그럴까? 물음표를 한 3번 거쳐야지 단계로 3단계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디자이너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스케치업을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스케치업이에요. 이렇게 2번 클릭하면은 여러분 이 뷰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툴바 요 옆에 가면은 이런 세팅을 꼭 그 해놓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 세팅을 틀리게 해놓으면은 뭐죠? 자기하면 늦어.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막 두들기지 말라고. 그러면 이렇게 두들겨 놓으면은 그거 이제 그 프리퍼런스라든지 세팅할 때 그거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웬만큼 하면은 나도 힘들어요. 아이콘이 있을 때 오른쪽 이제 해놓으면 툴바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툴바가 있으면은 게팅 스타드가 요거예요. 요거 왜 요게 보이세요? 여기 요 공간에 이게 꼭 나타나야 되고 시작할 때 어떤 이게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게는 뭐냐면은 라지 툴 세트예요. 그래서 요 옆에 이제 하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또 삐져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이게 붙어야 되는데 안 붙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될 때 어떨 때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됐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라지 툴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메저먼트 요 갖다 끼워 놓고 스타일이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라이너에서 보면은 고스트가 있죠. 그리고 엑스레이 여기 있고 백 엣지 있고 와이어 프레임 있고 히든 라인 있고 쉐이드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스타일이 있어야 되고 뷰 요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스케치업은 이 뷰부터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탑 사이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세팅해 가지고 크로즈 시켜 놔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세팅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해 가지고 여기에서 툴바 맨 아래 해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게 사라졌다 했을 때 내가 필요한가 하면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ISO 이게 투시도가 잡히는 거죠. 투시도 그죠?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해가지고 중간에 롤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그 돌리는 게 그러면 이게 롤링이 되면서 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ISO가 이제 그런 거 하고 탑은 탑 그죠? 프론트 라이트 백 레프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ISO는 투시가 잡히는 건데 저번에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반복적인 거 어떤 사람은 알고 뭐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자기가 알았다고 이제 하지 마시고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처음 이게 잡은 사람은 동료를 위한 배려를 좀 가지고 가시라고 카메라에 보시면은 패러럴 프로젝션이 있어요. 패러럴은 뭐냐면 이게 등각이라고 보시면 등각. 그래서 투시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아까는 ISO는 틀리게 됐는데 이게 평면 뭐 프론트 라이트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도면 그릴 땐 이런 식으로 패러럴 일직선 평행한 어떤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다시 이게 이제 패러럴이라도 일정한 어떤 그 각도로 이제 이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투시도도 그러기 때문에 일단 도면 그릴 때는 편하죠. 그리고 투시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워요. 여기서 이 앞쪽에서 50이다 했을 때 뒤쪽에서도 50이에요. 일정한 이제 등각으로 이제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도면 그릴 때는 이 패러럴 쪽으로 이제 많이 해놓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캐드를 안 배웠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가지고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는 뭐냐? 그림도 이제 불러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제 캐드 DWG라는 어떤 도면을 불러야 되는데 나중에 그거를 할 거고, 여기 임포트 하면은 엑스포트 임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임포트 하면은 아까 내가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게 있는데 도면을 그려야 되니까 요걸 이제 불러드릴게요. 요거 이거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임포트 할 때 임포트 오케이. 그래서 클릭하고 이 크기는 모르겠어요. 크기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늘리면 되니까, 그 점에 이제 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치인지 아니면 모르잖아요. 밀리미터인지. 그래서 그거를 세팅을 하는 게 좋은데 일단 탑으로 가요. 이게 패러럴 해가지고 탑인데 이 점선으로 되는 거는 마이너스고, 이게 RGB X축은 빨간 거, Y축은 그린, Z축은 이 뭐냐면은 이제 그 블루 색깔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게 어딨냐? 여기 윈도우에 보면은 쭉 중간 이하에 보면은 프리퍼런스가 있어요. 그냥 클릭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템플릿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캐드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시스템 프리퍼런스, 시스템을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세팅해주는 명령어를 이제 담아놨으면 돼요. 그래서 디폴트 이제 기본적인 드로잉 템플레이트인데,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미터라든지 밀리미터예요. 그래서 쭉 내려다 보면은 심플 템플레이트 피트 앤드 인치예요. 이거는 뭐 미국에서 많이 쓰겠죠. 아니면 영국에서 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쭉 내려서 아키텍처 건축 디자인 앤 밀리미터로 이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오케이 해놓고 다시 윈도우에 프리퍼런스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면은 중간에 컴퓨터가 제 컴퓨터도 지금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촬영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C가 지금 많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237기가 사용하고 14.3기가 이제 남았는데 이게 언제 이제 먹통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비대면 수업 때문에 더 이제 봐주는 그 선생님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사정 해가지고 이제 그 오셔서 해준 거예요. 캐드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는 특히 위험한 게 뭐냐면 갑자기 다운될 수 있어요. 이 프리랜서 보면은 자동 세이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너럴 쪽에 보시면은 세이빙 해가지고 지금 every 5분마다 이제 자동 세이브하게 요거를 읽고 설정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오케이. 그럼 기본적으로 단위를 세팅하고, 예를 들어 이제 갑자기 다운될 수 있어서 이제 5분 단위로 자동 세이빙 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세팅이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동 세이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너럴 쪽에 보시면은 세이빙 해가지고 지금 every 5분마다 이제 자동 세이브하게 요거를 읽고 설정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오케이. 그럼 기본적으로
단위를 세팅하고, 예를 들어 이제 갑자기 다운될 수 있어서 이제 5분 단위로 자동 세이빙 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세팅이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윈도우에 프리퍼런스로 이제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볼게요. 맨 위에 모델 인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니트, 맨 아래 유니트 있으면은 데시말 이제 10진법으로 하시고요. 미리 단위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나오시고, 이것도 이제 레이어를 하니까 이제 그 레이어를 불러낼게요. 이쪽에 어떤 아이콘, 풀다운 메뉴에서 이제 아이콘 해가지고 툴바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 오케이. 그러면은 요게 이제 레이어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이게 이제 그 공간이 그 중간에 어딜 많이 쓰는 게 페인트 있고, 요쯤에 넣을까요? 요쯤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끼면은 끼워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쪽에 놓으세요. 이렇게 레이어를 이제 세팅해 놓고, 윈도우에서 이제 레이어를 탁 또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라이노나 캐드에서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색깔별로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레이어예요. 기본 레이어 0이. 그래서 하나 선정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캐드 파일을 DWG를 불러오면 굉장히 그 캐드에서 작업한 게 레이어이 쭉 나오는데, 이게 만약 캐드 파일이면 이게 많이 있어가지고 Shift 눌러서 다 한 다음에 마이너스 하면 이게 캐드가 없어져요. 레이어 0이 여기서는 디폴트 레이어겠죠. 기본적인 레이어. 그래서 이런 걸 다 이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해서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두 번 클릭하면 바꿀 수 있어요. 종합 도면, 두 번째가 평면도, 세 번째가 이거 바꿔놓을 테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여러분 조합하세요. 투시 샘플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빠져나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종합도면하고 평면도하고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이거를 불러 드리려면은 윈도우에서 레이어, 그래서 종합된 평면도 이게 없어졌네요. 아까 투시 샘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 보이는데, 수시로 만들면서 이제 변화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종합도면이니까 오케이. 자, 마우스 오른쪽 하면은 하이드 하면 이게 사라지고, 그죠? 요거만 이제 나온 표여서 요거, 그리고 이제 기둥 같은 거 말고 이제 그 스케치업은 이 외곽으로 하는데, 이 4500에 5400 요걸로 일단은 해서 맞춰 볼게요.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세팅은 다 됐죠. 이렇게 됐고, 레이어 불러오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레이어 0이 이제 디폴트 레이어로 하고, 그리고 불러올게요. 파일, 임포트, 여기에서 아까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다 드릴 거예요. 올려놓을 거예요. 이미지로 불러올게요. 여기 use as 이미지 열기. 그래서 일단은 옆으로 갖다 놓고, 자, 그리고 이제 렉탱글로
그림을 보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림부터 분석해 봅시다. 그럼 분석해 볼게요. 4500에 5400이에요. 그러면 중심축에서 이게 이제 그 외벽이니까 중심축을 우리가 250으로 할까요? 250으로 하면은 패러럴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 하면은 등각으로 이제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소메트릭으로 오면서 탑으로 일단 갈게요. 펜으로 오고 탑뷰로 이제 불러오고 그러면 레탕글에서 제로 포인트에서 ESC 누르고 다시 제로 포인트 눌러서 여기 보시면 디멘전이 보여요. 그 숫자로 이제 입력할 수 있으니까 일단 중간으로 일단 할게요. 4500에 5400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좌측 상단에 이렇게 넣고 여기서 이제 숫자로 4500 5400 하고 엔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평면도를 이제 다 해놓고 그때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캐드에서 라이노나 이제 그 이런 걸 좀 쓸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제 기초를 배웠듯이 그러면은 그 옵셋 그러면은 클릭 선택해서 이 뒤로 가고 이쪽 이 외곽이 안에 선택해서 이제 그 이 외곽으로 볼 수 있고 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외곽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도면에 그 외곽 폭이 250으로 할게요. 그러면 125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쓰는 거예요. 125하고 엔터 치면은 일단 외곽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옵셋 클릭해서 클릭하고 안쪽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이 면을 안쪽으로 해가지고 125하고 엔터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클릭하면은 아까 이제 저번에 하나 할 때는 이거 하나고 두 번 클릭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하고 세 번 하면 이 저번 시간에 전체적으로 그 다 클릭한다고 그랬죠? 안에 한번 딱 해가지고 델리트 하면 이게 뻥 뚫려요. 그래서 이 도면이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거 조금 늘릴게요. 이렇게 늘려서 안 보이니까 스케일 그러면은 일정하게 이렇게 잘 보이게 옆으로 일단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다 됐으면 ESC 마우스 오른쪽 키 그래서 펜으로 조금 이제 이렇게 가고 이제 잘 보이세요? 그 무브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조금 더 커야 되네. 대략 어떤 비슷하게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컴포넌트로 한 다음에 안 움직이게 이제 세팅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은 스케일 다시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하면은 비슷할까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무브로 이렇게 대략 비슷하게 해놔요. 자 그러면 그 아이소메트리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됐어요. 뭔지 모르게 그러면 다시 탑으로 하고 펜으로 이렇게 해서 옮겨 오셔야지. 지금 그 하도 이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반응이 느려서 이게 한번 이렇게 클릭했는데 이게 안 선택됐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 개 이제 프로그램을 그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그 손이 숙달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젊었을 때 계속 반복해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쓰는 거, 이게 뭐예요? 테이프 메저 툴 해가지고 이제 그 줄자죠. 줄자로 이제 이런 걸 다 잴 거예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이제 1500이죠. 그러면 요로 클릭해서 이쪽으로 내리면은 이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게 파란색, 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축선으로 쭉 내렸을 때 플러스가 되면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 여러분 1500, 그러면 이 밑에 잘 보세요. 그 1500 하고 엔터. 이러면 이제 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줄이 생겼으니까 이 줄을 가지고 여기 라인으로 클릭해서 클릭.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시 기본 이거를 앞뒤로 이제 또 이제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복잡해지니까 필요 없는 거는 지우개로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이 측정해 놓은 거를 다시 지우세요. 클릭하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옵셋으로 옵셋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내부니까 여러분 이제 그 외벽은 250 내부는 100으로 할까요? 100으로 하시죠. 그러면은 이 옵셋으로 클릭해서 그 계속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평면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 2D 이 화면 가지고 다 이 정도로 만들었으면 아까 이제 그림으로 높이를 일단 정할게요. 높이는 2700이요. 2700에 정면에서 문이 750으로 했으니까 이제 그 중심축까지 800을 잡고 양옆에 이제 800을 잡고 높이가 여기 720이니까 600을 잡고 위에도 600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면도를 이제 디자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를 이제 정하겠습니다. 푸시 해가지고 클릭해서 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상태 바. 그래서 높이 방향 정해놓고 숫자로 자판에서 2700 하고 엔터. 스페이스바가 지금 안 먹혀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같은 명령을 쓰더라도 어떨 땐 막히고 어떤 때 안 먹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잘 파악을 하시라고. 그래서 방향성 정해놓고 지금 스페이스바 안 먹히니까 2700 숫자로 한 다음에 엔터를 치세요. 엔터키. 자, 여기도 확대해서 2700 여기도 확대해서 2700. 자, 선택 툴 일단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아까 안 지웠는데 다시 할게요. 그 줄자로 아까 위로 선택해서 밑으로 내리면은 아까 600이라 했죠. 600 하고 엔터. 요 옆에 이쪽이 800이니까 이쪽으로 이쪽도 800 하고 엔터.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 놔두고 요 문은 이제 뚫고 요거 이제 문 만드는 건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푸시 선택해서 뚫어야 되니까 이 위에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요 라인이 하나가 이제 그려져야죠. 라인 해서 여기서 여기랑 여기까지 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선택해서 푸시로 되고 위에 여러분 요게 이제 끊겨져야 돼요. 지우개로 지우고 컨트롤 Z 지우고. 자, 그래서 푸시 딱 정해서 여기 뻥 뚫렸죠. 그러면 일단 큰 덩어리고 여기 이제 그 계단은 나중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여기 문도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 문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펜
명령이 한 번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돼? 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텍스트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텍스트에서 우리가 2020 4001 누군지 몰라도 조연아. 그러면 이게 이제 글씨체 정해 주시면 되고 이걸로 그냥 할게요. 정하고 정해서 이거 센터, 이 레프트랑 뭐 라이트랑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로 하고, 그리고 높이는 이 정도면 됐고요. 높이가 750에다가 500, 그래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이제 그 높이를 올린다는 거예요. 채워서 필드, 플레이스, 그래서 이렇게 요 앞쪽에 정한 다음에 하고 셀렉트해서 외곽 찍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사진 찍어서 구글 클래스 가제란에 올리시면 되고, 내가 아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드릴게요. 종합 도면 하나 드리고, 여기 새 파일 투시도, 그리고 평면도, 그리고 이제 처음에 도면 그리는 거, 그냥 4장을 드리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버리지 마시고, 이게 이제 캐드도 이렇게 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가지고 있으라고, 계속 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